자,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추심을 한다. 이제 돈 받으러 가겠다. 뭘 법조치를 하겠다.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추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개인회생과 추심에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했으니까 아마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. 개인회생에서 추심이 왜 문제가 되는가? 찾아오시는 채무자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, 이제 그분들이 드라마에서 보신 건 있어서 뭐 어떤 건장한 남자들이 찾아와서 막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걸 이제 우려하시나 봐요.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께서 돈을 빌려 오시는 대부분의 채권자는 1금융이든 저축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대부업체, 이런 업체들이죠. 여러분,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대부업협회에 등록해야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보신 것처럼 막 막무가내로 행패 부리고 집에 쳐들어오고 이렇게는 못해.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일을 못 겪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심리적으로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추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두 번째로, 막 대놓고 집에 쳐들어오고 못하긴 하지만 전화한다거나 법조치를 한다거나 이제 그 문 앞에까지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사람의 삶을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면도 일부 있긴 합니다. 그 중에서 일부는 합법적인 행위이고 일부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, 그 가운데 담벼락 사이에 잘 서 있긴 한데, 이런 행동들이 오면 막 막무가내로 집에 쳐들어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전화에 연체가 돼서 이 전화에 이미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추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시죠. 자, 두 번째. 그러면 전화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를 빨리 갖고 오세요. 신청서 빨리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 전화가 안 옵니다.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보통 1일에서 14일 사이에, 대개는 한 3, 4일 차에 금지 명령이 나오거든요. 그럼 법원에서 이 금지 명령을 각 채권자에게 송달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금지 명령이 송달됐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가 줄어듭니다. 또 심지어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신청하고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권자들은 추심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전화가 자꾸 온다고 와서 되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전화 온다고 이제 일하는데 계속 전화가 막 50통, 60통 이렇게 오면 불안하잖아요. 힘들잖아요. 근데 그 전화 온다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실 그 시간에 그냥 구청 가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나 빨리 받아오세요. 그거 빨리 와서 어떻게든 신청서나 빨리 접수시켜버리면 더 이상 전화 안 오니까 신청서 빨리 접수하시면 됩니다. 서류 빨리 가지고 오세요. 자, 세 번째. 찾아온다고 한다.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일단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거 침입죄는 성립합니다. 내가 저 사람에게 민사상 받을 돈이 있고 추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집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말로는 집에 찾아간다고 말하지만 찾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내 집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. 혹시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체포돼서 끌려간다, 구속된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내 집에 들어오진 않아도 그러면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또는 직장 앞으로 찾아온다거나, 특히 법원 지원을 사칭해서, 집행관을 사칭해서 문 좀 열어보고 대화 좀 하자고,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사칭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. 그러나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들도 대부분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야간에 밤에 찾아온다거나 관계인이라 하면 내 직장 동료나 가족들을 의미하는데, 이 사람들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결혼식, 장례식 같은 이런 행사에 찾아와서 변제를 요구한다거나, 이런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전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. 특히 공무원을 사칭한다거나 법원 직원을 사칭한다거나 이렇게 거짓말로써 접근을 하면 이것 또한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. 그래서
지금 집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주거 침입인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뭔가를 사칭하면서 집 앞에서 야간에 온다거나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추심 행위가 온다면 채권 추심법에 따라서 웬만한 행위들은 거의 다 불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쉽게 금감원에 신고한다거나 대법협회에 신고한다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걸로 웬만하면 다 구제받을 수 있고 그 정도 신고할 태세를 취하면 이미 그만큼 추심을 하지도 않습니다. 그 사람들도. 폭행 협박. 자, 이런 건 요즘 거의 없습니다. 채권 추심원이 와서 폭행 협박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대 때려주면 고맙지. 들어 누워서 이제 배상금도 받고 이제 위자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고 고맙긴 한데 채권 추심원들도 말만 으름장을 놓을 뿐이지 그 자기들의 대부업 업체나 채권 추심 업체가 간신히 이제 그 대부업 협회에 등록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받고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 정지를 맞는다거나 또는 영업이 취소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 삶에도 생계에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뭐 폭행 협박하고 이런 일은 거의 뭐 존재한다고 보기 되게 힘들죠. 자, 네 번째,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. 채권 추심법에 보면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사실을 대부업체에 통지했을 경우에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이제 연락을 하면 안 되고 전화라든 문자를 하든 뭐 만나서 협상을 하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상대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담당 변호사한테 요청을 해서 채무 대리인으로 내가 등록됐다고 서면을 하나 보내면 그 뒤로는 대부업 직원하고는 만나실 일이 없습니다. 대부업 직원도 불만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추심을 하든 요구를 하든 해야 되는데 찾아와 봤자 어차피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과 추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, 왜 문제가 되는가? 사람들의 그런 막연한 걱정, 두려움,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때문에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또 두 번째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전화나 우편물 있죠. 우편물 우체통에 가득 꽂혀 있다거나 전화가 계속 온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나 동료들까지 그 내가 채무가 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같이 피곤한 일을 겪을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. 두 번째,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주민센터 뛰어가서 필수 서류 빨리 가지고 오세요. 그 신청서 접수해서 사건 번호 나오면 더 이상 전화 안 옵니다. 세 번째,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? 자,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 침입이니까 신고하면 되고, 밤에 오거나 자꾸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채권 추심법 관련 조항 찾아보면 웬만하면 다 불법으로 걸립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하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채무자를 더 이상 찾아가면 안 되고 변호사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채무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채권 추심 때문에 뭐 그렇게 피곤하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